이번 시간에는 한 판의 바둑을 마무리하는 끝내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둑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초중급자분들의 경우 중반까지 형세가 많이 유리하다가도 후반 끝내기에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내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끝내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개념과 원리가 있는데요. 먼저 선수와 후수의 개념을 알아보고 끝내기의 종류와 순서, 크기, 그리고 효율적인 끝내기의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수와 후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라는 건 내가 뒀을 때 상대가 반드시 그 부분을 받아줘야 해서 다시 내가 둘 차례가 오는 걸 선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흑이 여길 뒀을 때 백이 받지 않으면 흑이 한 칸을 띄어서 백집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흑이 다시 둘 차례가 되죠. 이런 걸 선수라고 합니다. 두고 나서 상대가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곳을 둘 차례가 되는 게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를 둔다면 백이 반드시 여기를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자리지만 후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두더라도 역시 백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후수이고요. 이런 자리는 아주 작은 자리가 됩니다. 선수랑 후수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끝내기는 선수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수 끝내기보다 먼저 선수 끝내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선수 끝내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자리처럼 흑이 둬도 백이 반드시 받아야 해서 선수가 되고, 또 거꾸로 백이 둬도 흑이 반드시 받아야 돼서 선수가 되는 자리, 이런 자리를 흑백 양쪽한테 모두 선수가 된다 해서 양선수 끝내기라고 합니다. 양선수 끝내기. 그래서 끝내기 중에 가장 큰 끝내기가 바로 이 양선수 끝내기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선수가 되는 자리. 그래서 양선수 끝내기가 있다면 무조건 양선수 끝내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 집은 최대한 늘리면서 상대 집을 최대한 줄이는데 내 돌과의 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돌과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대 집만 많이 깨려고 하다가 끊어져 버리면 거꾸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 돌과의 연결을 유지한 상태로 내 집을 가장 크게 늘리고 상대 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끝내기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일선에서도 내 집을 최대한 내 돌과 연결된 상태로 내 집을 최대한 늘리고 상대 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끝내기를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선수 끝내기가 있다면 일단 양선수 끝내기를 먼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모두에게 선수가 되지 않고 한쪽한테만 선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이 막아야 되고 백이 이을 때 흑도 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백한테는 이게 선수가 되는 끝내기입니다. 이제 백이 돌 차례가 되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흑이 뒀을 경우에는 선수가 아닙니다. 백이 맞고 흑이 이어야 되니까 백이 돌 차례가 되죠. 그래서 흑은 후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한테만 선수가 되는 끝내기를 편선수 끝내기라고 하고요. 양선수 끝내기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나한테만 선수가 되는 끝내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자리를 끝내기를 먼저 해야 되고요. 양선수와 이제 편선수 끝내기가 전부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후수 끝내기를 하는데요. 이 후수 끝내기는 크기를 잘 따져서 끝내기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집만 늘리는 후수 끝내기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집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후수 끝내기, 후수지만 상당히 큰 끝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수 끝내기는 그 크기를 좀 잘 따지면서 끝내기를 해야 합니다. 끝내기의 크기는 보통 계산은 늘어난 내 집의 크기 그리고 줄어든 상대 집의 크기를 합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이렇게 막았을 때 흑집을 두 집 줄일 수 있고요. 거꾸로 흑이 둔다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백집이 한 집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백집은 한 집 늘어나고 백이 이렇게 끝내기 할 때 백집은 한 집 늘어나고 흑집은 두 집 줄어드니까 세 집인데요. 선수일 경우는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6집 가치로 봅니다. 하지만 선수 6집이니까 아주 큰 겁니다. 호수 6집에 비해 선수 6집이면 그러니까 그 6집, 똑같이 6집이라 하더라도 이제 가치가 큰 거죠. 선수로 처리하고 또 다른 데를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곳은 단순히 내 집 하나 늘렸기 때문에 그냥 한 집짜리, 평범하게 한 집짜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데를 둔다면 내 집 한 집 늘리고 흑집 한 집 줄어드는, 이제 흑이 두면 흑이 한 집 늘어나니까 이제 내 집은 한 집 늘리고 흑집을 한 집 줄였다 해서 이제 두 집 정도 가치가 있는 끝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두거나 거꾸로 백이 뒀을 때 내 집이 얼마나 늘어나고 상대 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이 막아가면 흑이 받아주면 백이 선수가 되는 거고, 흑이 받지 않으면 나중에 또 잡는 것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흑이 여길 두더라도 백이 받아주면 흑이 선수로 끝내기를 하게 되는 거고, 백이 받아주지 않으면 또 흑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주 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안팎으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집 차이인지 웬만한 보통의 아마추어들은 계산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모양은 프로 기사들이 연구를 해서 대충 이런 모양은 백이 막느냐 흑이 두느냐 하는 게 거의 안팎으로 15집 정도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후수 끝내기 치고는 이제 가장 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백이 다른 큰 자리가 있다면 이제 다른 데를 두면 되고요. 다른 큰 자리가 없다면 역시 후수여도 막아가는 게 백 입장에서 큽니다. 안 두고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흑집이 많이 늘고 백집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거의 10집 가량의 가치가 있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요. 흑이 여기를 뒀을 때 백 입장에서 선수 끝내기가 있다면 선수 끝내기를 하고요. 후수 끝내기만 남아있다면 이보다 더 큰 자리가 있을 경우는 거기를 두면 되지만 보통은 이제 이보다 더 큰 자리가 없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흑이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는다면 이런 데를 이어서 약점을 잘 지켜두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끝내기를 할 때는 상대가 내 돌 옆에 오면 혹시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살펴서 또 약점을 보강해야 합니다. 자, 후수지만 이런 자리는 아주 큰 끝내기가 됩니다. 그래서 끝내기는 양선수 끝내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편선수 끝내기, 그 다음에 이제 후수 끝내기를 하는데요. 후수 끝내기 중에서 역끝내기라는 게 있는데요. 가령 양선수, 편선수를 했는데 이제 백이 둘 차례일 때 백이 이런 선수 끝내기를 깜빡하고 하지 않고 다른 데를 뒀을 경우에 흑이 둘 차례가 됐을 때 아주 큰 자리가 후수 끝내기 중에 아주 큰 자리가 없다면 이렇게 백이 선수할 자리를 거꾸로 두는 것도 흑이 후수긴 하지만 상대가 선수할 자리를 거꾸로 끝내기 하는 것도 비교적 큰 자리입니다. 이런 거 역끝내기, 역으로 끝내기를 했다고 해서 역끝내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리가 또 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역끝내기가. 아까 상대가 이렇게 젖혀 있는 게 6집 정도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흑이 거꾸로 역끝내기를 한다면 그 6집 정도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집 정도 그렇게 큰 후수 끝내기가 없다면 흑이 역끝내기를 하는 것도 아주 큰 자리가 돼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선수할 수 있는 자리는 놓치지 말고 빨리 선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상대가 역으로 그 자리를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 끝내기는 빨리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끝내기의 기본 원리가 내 집을 최대한 늘리면서, 그러니까 내 돌과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집을 최대한 늘리고 상대 집을 최대한 줄이는 거라고 했는데요.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흑돌과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흑집을 최대한 늘리고 백집을 최대한 줄이는 건 이 자리인데요. 이건 백이 막으면 흑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어야 해서 이제 백이 둘 차례가 됩니다.
백이 선수를 잡고 다른 데를 둘 수가 있어요. 흑이 후수가 되죠. 마찬가지로 백이 둔다 해도 백이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 집을 최대한 늘리고 흑집을 줄이는 건 이 자리인데 흑이 막으면 약점 때문에 이어야 합니다. 이러면 흑이 받지 않아도 되니까 흑이 둘 차례가 되죠. 다른 데를. 그래서 후수 끝내기가 됩니다. 이럴 때는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런 모양일 때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삼선과 삼선에서 두 돌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흑이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기. 집을 조금 덜 늘리고 백집을 조금 덜 줄이지만 이 자리를 두게 되면 백이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를 이제 두게 되면 흑이 한 칸 뛰면 집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받을 때 흑이 일선과 일선이 딱 붙어 있으면 서로 먼저 젖혀 있는 쪽이 또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까지 반드시 선수를 해야 합니다. 젖히고 이으면 백이 약점을 지켜야 하죠. 그래서 약점을 지키게 되면 흑이 둘 차례가 돼서 선수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 선으로 내려 빠지는 자리, 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젖혀서 후수로 두는 것보다 내려 빠져서 선수로 처리를 하고 빨리 선수를 잡아서 다른 큰 끝내기를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로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집으로는 약간 손해지만 선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기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백이 그냥 후수로 처리를 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흑이 어딘가 두고 백이 여기를 일선을 젖혀왔을 때 보통은 일선을 젖히면 이런 상태에서 젖히면 막으시면 됩니다. 단수 치면서 상대가 이을 때 나도 이으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젖혀왔을 때 내 돌이 길이 2개밖에 남아있지 않으면 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막아갔다가 양단수를 당하게 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흑이 따야 되는데 끊게 되면 흑이 또 단수가 되죠. 이으면 단수 쳐서 죽으니까요. 이 모양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일선에 젖혔을 때 내 돌의 길이 2개만 남아서 막아가지고 양단수 당할 수 있는 형태에서는 반드시 한 번을 뻗어준 다음에 이렇게 막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이 이을 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백이 이 선수로 끝내기 하는 자리가 아주 큰 자리입니다. 상대가 곧바로 막지 못하고 하나 더 물러나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집이 흑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백이 선수하지 않고 있다가는 흑한테 역끝내기 당하는 게 또 아주 큰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백이 반드시 선수를 백이 둘 차례라면 먼저 선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백이 둘 차례라면 이렇게 양 선수 끝내기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데 양 선수니까 이렇게 두시고요. 역시 여기도 양 선수 자리 빨리 이렇게 차지를 하고요. 양 선수 자리도 먼저 둬야 될 양 선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경우보다 여기를 먼저 둬야 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이 자리가 백이 들어오면 집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흑이 튼튼해서 흑 전체의 어떤 돌의 사활에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흑이 먼저 선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둬서 백이 받아주면 여기를 막으려는 거죠. 그러면 흑이 양 선수 자리 하나를 백한테서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흑이 여기를 도는데 백이 이쪽을 뛰어 들어오게 되면 흑도 뛰어들게 되는데 이 백돌 전체가 아직 두 집 모양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흑의 손해보다 백의 손해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선수여도 사실 무조건 그냥 양 선수 2개 있으니까 내가 한쪽 선수하고 나머지까지 선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쪽 더 먼저 선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이쪽을 먼저 선수하는 게 확실하고요. 이렇게 막을 때 다시 여기를 이렇게 선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거는 확실한 선수는 아닙니다. 이쪽이 좁아서 막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자리인데 확실한 선수는 아니고요.
다만 흙이 두면 선수니까 백 입장에서는 역 끝내기가 되는데 아주 큰 역 끝내기가 돼요. 큰 자리고요. 대신에 여기는 아직 선수죠. 그러니까 일단 선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 물러나야 된다 했죠. 길이 2개면 막으면 양단수 당하니까 물러나고 흙이 막고 있게 되고요. 백이 또 여기도 선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선수를 하고요. 이렇게 두면 흙이 지켜야 되죠. 또 여기도 선수가 됩니다. 이런데 선수를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도 선수입니다. 여기 선수를 하고요. 이러면 백이 일단 끝내기 할 때는 이렇게 2선과 1선 자리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앙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중앙을 보지 마시고 항상 2선과 1선, 그 중에서도 2선이 가장 큽니다. 2선 먼저 하고 또 1선 먼저 하고요. 근데 2선의 후수보다는 1선에 선수 끝내기가 있으면 선수는 무조건 해놔야 되고요. 이러면 백 입장에서 확실히 선수되는 자리는 끝이 났고 이제 후수 끝내기 중에서 큰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요. 후수 끝내기 중에서 가장 큰 끝내기가 여기 막는 거 아까 15집 가치가 있다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흙이 여기를 둬서 이쪽을 선수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안팎으로 집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백집을 많이 줄일 수 있긴 합니다. 선수로. 그래서 어느 게 더 크냐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15집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흙은 이제 흙한테 드디어 선수가 돌아왔죠. 하지만 백한테 양선수 끝내기를 먼저 다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끝내기를 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큰 끝내기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누가 이제 큰 끝내기를 시작할 차례였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백이 시작할 차례가 됐었기 때문에 양 선수 끝내기 이런 데 다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선수 끝내기 하고 마지막으로 후수 끝내기 중에 가장 큰 자리까지 백이 차지해서 이제 끝내기 상으로는 백이 많이 이제 집으로 이득을 받고요. 이제 드디어 중요한 선수가 흙한테 넘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큰 자리가 많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아주 큰 자리입니다. 선수니까 반드시 먼저 하시고요. 이건 이제 흙이 선수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흙이 일선을 젖혀 있는 그런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없습니다. 일선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중앙에 좀 넓게 비어있는 자리, 좁은 데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두면 이 흙 한 점이 끊어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큰 자리입니다. 흙이 여기를 살리는 자리가 이제 후수 끝내기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자리가 되고요. 이러면 백한테 다시 선수가 돌아가죠. 이때 백도 보셔야 될 게 가장 지금 큰 자리는 이제 지금은 큰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가 약간 서로 공간이 비어 있어서 약간 큰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백이 둘 차례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을 막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어느 한쪽을 이렇게 자꾸 막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모양은 이렇게 여길 두면 양쪽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막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막고 들어오면 막아서. 그래서 이 자리도 백 입장에서는 좀 큰 자리가 됩니다. 흙이 이렇게 도왔을 때랑 비교해서 여기를 두게 되면 백의 집이 또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큰 자리는 흙이 여기를 두면 선수입니다. 이렇게 선수로 흙집이 두 집이 늘어나게 되고 상대 집은 백집을 두 집 줄이니까 네 집짜리 끝내기가 되는데요. 이제 선수 끝내기는 곱하기 2를 해서 그래서 백이 거꾸로 역으로 두면 역시 여기도 네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네 집짜리니까 백이 여기를 뒀을 때 네 집이 더 늘어나느냐 이제 늘어나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어느 게 더 크냐 적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해서 거의 비슷한 크기이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끝내기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흙이 이런 자리 이제 두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데 끝내기 이런 거가 이제 2집 정도 자리 끝내기고요. 또 선수가 확실히 되는 이런 자리들은 해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끝내기들 뭐 2집 정도 자리 끝내기입니다. 흙이 두는 거 이런 거 뭐 선수가 되는 거고요. 이런데 뭐 선수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해놔도 되는데 이제 가장 작은 끝내기라면 가령 흙이 어딘가 두고 백이 이런 거 두는 게 가장 작은 끝내기입니다. 단순히 내 집 한 집 늘렸죠. 이런 데 두면 그래도 내 집 한 집 늘리고 상대가 한 집 생기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2집짜리 정도 끝내기가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그냥 한 집짜리 끝내기 이 정도가 이제 2집짜리 끝내기. 흙이 이런 거 막아가는 건 상대가 선수로 할 수 있는 걸 한 집 줄이는 걸 역으로 막아간 거죠. 역 끝내기 이제 2집짜리 정도가 됩니다. 백은 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식으로 두면 집이 좀 더 많이 늘어나죠. 흙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선수로 줄어드는 거에 비해 큰 자리 이런 데가 조금씩 큰 자리고요. 이제부터는 작은 자리들입니다. 그 작은 자리들이지만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되는 자리 이런 데는 두면 되고요. 또 상대가 도왔을 때 나한테 선수가 되는 자리를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끝내기 하는 거, 역 끝내기 하는 자리도 큰 자리입니다. 또 내 집 한 집 늘리고 상대 집 한 집 줄일 수 있는 뭐 2집짜리 끝내기 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단수 쳐서 선수 끝내기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자잘한 선수 끝내기까지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또 상대가 여기 들어오면 막아야 되니까 거꾸로 이렇게 막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집짜리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고 나면 나머지 이제 집하고 상관없는 자리는 다 공배입니다. 이건 한 집 줄이는 것 같지만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 이렇게 찝으면 단수 쳐서 결국 이어야 되는 옥집이라 이제 한 집 줄이는 건 아니고 그냥 마무리할 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하고 상관없는 이런 자리를 공배라고 합니다. 내 집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상대 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경계선에 비어있는 자리인데요. 공배는 서로 하나씩 이렇게 메워서 없애주면 되는 거고요. 혹시 상대가 공배를 메우는 도중에 내 모양이 하나 줄어들 수 있는 모양이 생길 수 있어요. 단수당해서. 그때는 반드시 나머지 한 군데는 내가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길 두면 단수당하지 않게 이렇게 한 군데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공배를 메울 때도 조금 약간 주의를 해서 메워야 합니다. 특히 공배를 메우다가 내 돌이 단수당했는데 잊지 않고 다른 데 두다가 상대가 따내서 바둑이 이겼던 바둑을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공배 메울 때도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모양을 잘 살피면서 공배를 메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면 이제 바둑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끝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끝내기가 초중급자분들 바둑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끝내기를 잘 익히셔서 유리한 바둑을 역전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내시고 또 내가 불리한 바둑이더라도 끝내기로 잘 추격하셔서 역전을 일궈내시기 바랍니다.